안녕하세요. 시니어 실버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3막 진행 중이라는 표어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일대기를 표현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잔잔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실버 스토리는 듣는 라디오로 화면은 어둡게 하여 배터리 절약과 주무시면서 듣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올해 63.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길기도 하고 또 한순간이기도 하다. 남편은 7년 전 병으로 먼저 떠났고 딸아이는 결혼 후 부산으로 내려가. 가끔 통화로나마 목소리를 들려주는 정도다. 혼자가 된 지 오래되어 광고 속에서 행복한 노후라며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은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한다. 실은 그 나이의 대부분은 적당한 허리 통증과 어딘가 서늘한 외로움을 달래며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보일러 소리가 따뜻하게 울리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은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듯 차가웠다. 나는 작은 전기포트를 켜고 늘 마시던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그러고는 딸아이가 보냈던 사진들을 한참 쳐다봤다. 어릴 때는 엄마 나 시집 안 갈 거야. 평생 엄마랑 살래. 그렇게 말하더니 지금은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은 아이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다. 사실 서운했다. 하지만 나도 엄마가 되어보니 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것 말고는 큰 역할이 없다는 걸. 보리차의 따스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가슴께에 잠시 머무를 때쯤 문득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더섭어 보일 때가 있었다. 나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선물해준 작은 수첩. 겉은 바래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왠지 버려지지 않는 그런 물건. 문득 수첩의 첫 장을 넘겼을 때 낡은 글씨가 시야에 들어왔다. 엄마 나는 커서도 늘 엄마 편이야. 가슴이 찡해졌다. 혼자라는 건 익숙해졌지만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은 여전히 내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나는 작은 한숨을 쉬고 천천히 외투를 걸쳐 입었다. 그래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볼까? 집 밖으로 나선 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은 공기를 바꾸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날 그 평범한 걸음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 나는 아직 몰랐다. 동네 길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슬며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가 이상하리만큼 발걸음이 자꾸만 한 곳으로 향하는 걸 느꼈다. 아, 이 길을 또 걷게 될 줄은 몰랐네. 10년 전에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일부러 가지 않았던 길. 그 길에 있는 오래된 서점 때문이었다. 그 서점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곳이기도 했다. 책을 많이 읽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서점만 가면 한참이나 책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조심스레 서점 앞에 섰다. 간판은 여전히 오래되었고 문고리엔 낡은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보니 아직도 운영 중인 모양이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가만히 문을 밀자 작은 방울 소리가 잉하고 울렸다. 어떤 공간은 냄새만으로도 시간을 되돌린다. 그곳이 딱 그랬다. 종이 냄새, 오래된 나무장 냄새,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공기. 나는 무의식적으로 서점 안쪽 익숙한 코너로 향했다. 남편이 늘 서성이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옅은 회색 모지 코트를 입고 머리가 반쯤 희끗해진 남자였다. 그 사람은 천천히 책을 펼쳐 들고 있었는데 손끝이 단정하고 움직임도 조용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 순간 책 한 권이 툭 하고 내 발치로 떨어졌다. 나는 놀라 책을 주워 들었고 그 남자는 뒤돌아 나를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 이 책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놓쳤나 봅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어딘가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나는 책을 건네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네, 실례가 됐네요.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살짝 건드렸다. 나는 괜히 책장을 훑는 척 그 자리를 피했다. 오랜만에 온 서점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끼는 내 자신이 조금 어색하고 조금 우스웠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내가 몰래 그를 다시 흘끗 본 순간 그 역시 잠시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나는 하마터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새어 나올 뻔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서서 서점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점의 오래된 공기 속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만이고 그저 흔들림이라고 하기엔 조금 깊었던 감정.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작게 웃고 있었다. 서점 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그 순간 작게 흔들렸던 마음이 조금 더 크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오늘 이 서점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 다시 내 인생에 천천히 발을 들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서점에서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던 중 햇살이 조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의 빛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나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다. 아까 서점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던 순간 마치 오래 접어둔 감정이 살짝 주름을 펴며 일어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도 이럴 때가 있네. 스스로 웃다가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 괜히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서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이 조금 조여졌다. 딸은 늘 내 걱정을 했다. 자기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 챙기듯 한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 특유의 빠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뭐해? 목소리가 좀 밝은데? 나는 순간 당황했다. 늘 혼자라는 걸 티 내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단단하게 했던 터라 내가 밝아 보인다는 딸의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밝아 보이나? 뭐 그냥 산책하다가 들어가는 길이다. 진짜? 뭔가 톤이 달라. 엄마 요즘 외롭다고도 안 하고 갑자기 기분 좋아 보이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딸은 예리했다.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았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넘겼다. 에이, 무슨 일이야? 엄마는 잘 지내. 걱정하지 말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마음이 좀 그래. 엄마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은 돌직구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혼자 있는 게 마음이 그래? 서윤아, 엄마는 괜찮아. 한참 혼자 살아서 익숙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익숙해졌다는 말이 제일 슬픈 말인 거 알아? 엄마가 진짜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지 내가 어떻게 구분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딸은 항상 이렇게 솔직했다. 남편이 떠난 뒤 내가 혼자 우는 모습을 몇 번 보았던 그 애는 그날 이후로 늘 내 마음을 지켜보는 모양이었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하루의 끝 냄새가 조금씩 풍겨왔다. 서윤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많아. 외로운 것도 그냥 사는 거지. 딸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엄마,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행복해도 되는 거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찬바람이 불었다. 딸의 말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 해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울렸다. 딸은 내 침묵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엄마, 나 기도했어. 엄마도 누군가를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엄마가 다시 사랑하는 건 안 좋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기쁘거든. 숨이 막히듯 가슴 한가운데에 뜨거운 게 차올랐다. 딸,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아, 혹시 엄마가 조금 흔들리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너 괜찮겠니? 딸은 웃었다. 괜찮지.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엄마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고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내 마음을 정확히 찔렀다.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일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서점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미소가 천천히 떠올랐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그리고 마음을 흔들렸다. 나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 그냥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는 순간이었어. 딸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거 좋은 징조야. 나는 웃음이 나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전화 너머로 딸의 다정한 말이 들려왔다. 엄마, 행복할 준비 조금만 해.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피니까.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루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할 때까지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고 내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창문을 조용히 여는 듯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딸과의 통화를 끝내고 난 뒤 집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익숙했던 골목의 풍경들이 묘하게 다르게 보였다.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오래된 가로등은 겨울 저녁의 차가운 바람에도 어김없이 노란 불빛을 토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 정막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 집의 고요함은 그동안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기도 했고 반대로 나를 갇힌 듯한 외로움 속에 방치해 두는 감옥 같기도 했다. 현관에 놓인 딸의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다. 한 달에 2번 정도 들르는 딸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라며 두고 간 것이었다. 그 슬리퍼를 보는 순간 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전화를 끊기 직전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묵직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점의 고요한 햇살, 책장 사이로 스치던 낯선 남자의 잔잔한 미소, 가로등 아래에서 들었던 딸의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작게 떨리던 감정. 그 감정은 아직 이름도 붙일 수 없었지만 온기를 가진 무언가였다. 식탁 위 시계가 일정한 박동을 내며 초를 새겨 나갈 때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딸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천천했고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며 온 듯 어깨가 약간 무거워 보였다. 그 아이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읽는 능력이 있었다. 살아온 세월 동안 내가 감정을 숨겨도 금세 알아챘던 그 민감함 그대로였다. 딸은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왜 갑자기 달라졌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다정했고 또 너무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표정이나 행동 중 어느 하나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을 텐데 딸은 내 마음의 작은 떨림까지 알아차려 버렸다. 그 아이는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걸쳐 느리게 흘러내렸고 그 그림자 아래에서 딸의 표정은 한층 더 차분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오래전 딸이 어린아이였던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감정이 지쳐 있던 어느 밤 아직 초등학생이던 딸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내 손등을 문지르던 기억.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손바닥의 온기로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천천히 손을 감싸 주었다. 그때도 나는 말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딸의 시선이 부엌 식탁 위 책으로 향했다.
서점에서 산 책. 오늘 그 남자와 마주쳤던 그 자리에서 집어든 책이었다. 딸은 가볍게 손가락 끝으로 책을 건드렸다. 그녀가 책의 냄새를 맡거나 표지를 쓰다듬지도 않았지만 분명 느끼고 있었다. 평소에 내가 고르는 책과는 조금 다른 종류라는 것을. 거기에는 서늘한 감정이 아닌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조용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딸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마치 엄마에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의 얼굴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침묵은 이미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표정과 손짓 그리고 눈빛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딸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오늘의 공기는 평소보다 촘촘하게 감정이 스며 있는 듯 했다. 딸은 나를 바라보는 대신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흩어져 들어오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이 오랜 시간 닫혀 있다가 아주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딸이 알아챈 변화는 그저 설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아이는 어른이었고 나보다 더 깊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딸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낼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모든 감정을 함께 있어주며 조용히 지켜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조용한 시간이 너무 고마웠다. 딸의 침묵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책망하는 것도 서두르게 하는 것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듯한 넓고 따뜻한 품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떨림을 세상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사람은 딸이었다는 것을. 서점에 다시 가기로 마음먹은 건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 책장이 비어 보인다거나 읽을 책이 떨어져서가 아니었다. 딸과 나눈 조용한 저녁, 집안을 가득 채운 묘한 온기 때문이었고 그 온기의 어딘가에 서점에서 만난 그 남자의 미소가 겹쳐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후 햇빛은 겨울답지 않게 포근했고 길 위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묻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서점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마치 발이 스스로 그곳을 향해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서점 문을 밀고 들어서자 특유의 잔잔한 종소리가 울렸다. 익숙한 종소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다. 안쪽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한가득 쏟아지고 있었고 긴 나무 책상 위에 펼쳐진 책장들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듯 했다. 책 사이를 따라 천천히 걸을 때 나는 눈으로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으려 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손끝으로 책의 표지를 넘겼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햇빛이 비스듬히 그의 옆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그 자리 자체가 그의 고정된 자리였던 것처럼. 그는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어제와 거의 같은 미소가 스르르 나타났다. 말보다 먼저 눈빛이 인사를 건네오는 듯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이상하게 더 떨렸다. 한 번 만난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마련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천천히 덮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또 오셨군요라고 말하는 듯한 인사였다. 나는 그저 미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서점 안 공기는 은은한 종이 냄새와 햇빛의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까운 거리도 아닌 먼 거리도 아닌 중간쯤에 서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조용한 순간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다. 나는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표지를 넘기던 손끝이 떨리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작은 파동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내 쪽으로 시선을 머물렀다가 다시 자신의 책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 순간조차도 어딘가 자연스러웠다. 누구의 시선에도 억지로 머무르지 않는 사람,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창가 가까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햇살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면서도
그가 책을 읽는 소리가 묘하게 들리는 듯 했다. 책장이 바스락하는 아주 작은 소리, 페이지를 넘길 때 옅게 스치는 종이의 마찰음. 그런 사소한 소리들까지도 한동안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햇빛이 점점 오렌지색으로 기울 때쯤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책상을 정리한 뒤 나를 향해 아주 살짝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짧은 인사는 충분히 깊었다.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또 만날 수 있겠지요. 그의 눈빛과 움직임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겨울 바람이 잠시 서점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을 따라 그의 기척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은은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나는 책을 덮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방금 전의 순간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햇살이 사라질 즈음 서점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웠다. 문득 깨달았다.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왠지 이 우연이 한 번 더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노란 불빛이 길 위로 퍼져나갔다. 그 불빛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깜빡이며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지. 아직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자. 그저 조용히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5번째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온 도시는 젖어 있었고 골목에 오래된 벚나무는 꽃잎을 다 털어낸 뒤 흠뻑 물을 머금은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우산을 반쯤만 펼쳐들고 천천히 마트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무릎이 성한 날이 거의 없어진 나이에 비라도 오는 날엔 걸음이 한층 느리고 조심스러워진다. 그런데도 그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빗소리 때문인지 오랜만에 딸에게서 온 안부 전화 때문인지 혹은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 어딘가에 새순처럼 돋는 설렘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다. 그러다 문득 골목 끝에서 느리게 걸어오는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걸음, 익숙한 어깨의 기울기, 말없이 주변을 살피는 듯한 그 습관까지 몇 번이고 마주쳤던 그 공원 벤치의 사내를 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도 나를 본 걸까? 그의 걸음이 아주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걸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늘도 아무 이유 없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외로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말을 눈빛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만났던 날 벤치 위에서 조심스레 손수건을 건네던 그의 표정처럼, 2번째 만났던 날 내 발걸음을 오래 바라보던 그 미묘한 시선처럼. 우리는 빗속에서 어색하게 멈춰섰다. 나는 먼저 말을 건네지 못했다.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져서 60대 초입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16살 소녀처럼 부끄러워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사실을 단숨에 알아챈 사람 마냥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미소 하나에 괜히 우산을 고쳐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빗물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오네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그것뿐이었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결국 꺼낸 말은 날씨 이야기. 그는 웃음을 삼키듯 작게 끄덕였다. 그러게요. 이런 날은 발목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넘어지실 뻔하셨잖아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일까지. 내가 별것 아닌 듯 넘겼던 그 순간을. 나는 빗방울 사이로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머리는 비에 젖어 조금씩 흩어졌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트렌치코트가 흔들렸다. 마치 본인이 젖는 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 같았다. 우리는 같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나란히 걸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발걸음 사이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대화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가끔 그는 내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살짝 기울여주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어깨에 닿는 빛 한 줄기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파문처럼 번져갔다. 집 근처 삼거리까지 도착했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내일 오전에도 공원에 나오시나요?
그가 던진 질문은 생각보다 담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파동은 꽤 컸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약속하고 싶어졌다. 네, 내일 나가 볼게요. 빗속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가 완전히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골목의 모든 노란 불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심장이 어색하게 두근거려서 나는 괜히 걸음을 늦추었다. 마침내 내 안에서 가볍게 날아오르는 한 문장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아, 나 설레고 있구나. 마치 잊고 있던 감각,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용히 깨나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하루가 길어졌다. 예전에는 허전함이 시간을 길게 늘린다고 믿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마음 한쪽이 조심스레 부풀어가는 탓에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듯했다. 작은 기쁨이 생겼을 때 인간은 생각보다 더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창밖에 비가 내렸다. 잔잔하지만 쉬지 않는 봄비였다. 곧 그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몇 번의 짧은 산책이 전부였지만 그의 발걸음과 말투와 기척이 나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되어갔다.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설렘과 불안이 섞여 만들어낸 묘한 울렁임이었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이내 조심스러운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 나이에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린 행복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불안. 오래전 겪었던 상실의 기억이 어둡게 뒷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뒤 난 거울 앞에 섰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선명했다. 깊어진 주름, 흐릿해진 피부, 단단해졌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젊음의 윤기.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자리에 살아냈다는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보며 잠시도 멈추지 않았던 시선이 떠올랐다. 숨을 고르고 웃음을 참으려던 듯한 그 표정. 마치 세월을 넘어서 내 안의 사람을 바라본 것 같은 그 눈빛. 그걸 떠올리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쿵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레어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어울리기는 한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질문들이 마치 얇은 비처럼 잔잔하게 쌓여갔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살며시 드리웠다. 집안의 공기 속에 내가 혼자 남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래전의 기억들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거대한 불덩이 같았다. 모든 것을 태우며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힘.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작고 따뜻한 촛불 같았다. 손을 내밀면 꺼질까봐 조심하게 되는. 그렇지만 그 촛불 하나가 내 하루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나는 천천히 외투를 챙겼다. 오늘은 그와의 약속을 취소할까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이윽고 생각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도망칠 수는 없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아왔다. 이 따뜻함이 두렵다면 그것은 잃을 것이 생겼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잃을 만큼 소중한 무언가를 다시 얻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문을 나서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비 냄새가 짙었다. 심장 한쪽이 조용히 떨렸다. 그 떨림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닿는 순간. 그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빗물에 젖은 골목은 은빛으로 번들거렸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자국만이 희미한 온기를 남기고 있었다. 나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위에서 여러 번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이 불어오면 외투깃이 흔들렸고 심장까지 같이 떨리는 기분이었다. 그가 먼저 와 있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 처마 밑에 서서 젖지 않도록 양손을 모은 채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달랐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움 안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 것만 같았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만도 아닌 마치 기다렸다는 마음이 스며 있는 듯한 깊은 떨림이었다. 그 눈빛 하나에 나는 갑자기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은 거의 오가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향해 서서 비 냄새 섞인 공기를 함께 마셨다. 우리는 빗속을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딱히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그 느림은 나에게 맞춰져 있었다. 어깨가 아주 가볍게 스칠 때마다 미세한 전기가 손끝을 타고 지나가는 듯 했다. 공원 한쪽 벤치 아래 비가 덜 스며드는 곳에 잠시 앉았다. 나뭇잎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렸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고 그 순간 대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곁에 있는 그의 체온이 아주 은근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어두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로 아주 천천히 그가 손등을 향해 시선을 내렸다. 말 없이 망설임을 품은 채. 그러다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단지 그 정도의 촉감이었을 뿐인데 숨이 가늘게 흔들렸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세월이 스쳐간 내 손에 상처가 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오래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다음이었다. 나는 그 손길을 거두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맞잡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맡겼다. 그 한순간 오랜 시간 잠겨있던 내 감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차가워졌던 심장의 한쪽이 마침내 온기를 되찾기 시작한 듯 했다. 우린 서로의 손바닥을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있었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그 조용한 손끝 사이로 건너가고 있었다. 그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깊었고 그 깊이 속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오래된 외로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비로소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했기 때문이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다. 대화가 없어도 좋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닿는 온기만으로 충분한 저녁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하지만 그 균열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금이 아니라 멀어졌던 두 마음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아주 희미한 틈이었다.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조금씩 흘러들고 있었다. 두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밤. 며칠 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가을의 끝자락이 깊어지는 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깨우는 듯 했다. 나는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고독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했다. 그가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그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짧은 인사만 듣고도 마음 깊숙한 곳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우리는 오래 통화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우연처럼 우리는 다시 마주 서게 되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듯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가 같은 시간대 같은 길 위에 있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자 체온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말은 없었지만 봉투의 모양만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따뜻한 호빵. 그 따스함은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웃으며 받았고 그는 조용히 내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지난 상처도 복잡한 현실도 모두 잠시 멀어진 듯 했다. 비어있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로등의 빛이 잔잔하게 내려앉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들고 온 보온병의 뚜껑을 열어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차향이 피어오르며 공기 속에 섞였다. 그 부드러운 냄새는 오래된 기억을 깨우고 내 마음 한 곳에 묶여있던 무거운 돌멩이를 조금씩 녹이는 듯 했다. 말은 거의 없었다. 대신 공기 속에 감정이 가득 있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땅도 하늘도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였다. 나는 손에 든 종이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러자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외투를 살짝 더 여며주었다. 단지 외투깃을 모아주었을 뿐인데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왔다. 누군가가 나를 챙기는 느낌. 그 단순한 행동이 왜 이렇게 오래된 감정을 건드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바람이 조금 더 세차게 불었고 그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났다.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는 진심의 온도였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등 위에 올렸다. 그 순간 공원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고요했다. 내 손등 위에 놓인 그의 손은 무거운 것도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온도였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도 꽉 잡지 않았다.
그저 둘 사이의 온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오래된 외로움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내 지난 날의 슬픔을 묻지 않았고 나는 그의 인생의 상처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오늘의 온도만 나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의 손끝 온기가 손등에 남아 있었다. 그 온기는 마치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오래도록 식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가 준 호빵의 따뜻함을 떠올렸다. 그저 손에 쥐었던 작은 온기였지만 내 삶에 들어온 가장 부드러운 희망이었다. 눈치채는 사람, 더 깊어지는 마음. 며칠 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창문 너머에서 새소리가 평소보다 선명하게 들려오는 날이었다. 나는 준비해둔 점심 도시락을 정리하다가 문득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 마치 집안 공기 자체가 조금 달라진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그날따라 딸은 유난히 조용했다. 식탁에 앉아 나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입술은 여러 번 말을 꺼내려다 포기하는 사람처럼 달싹거렸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떨렸다. 무엇을 어디까지 눈치챘을까? 딸은 결국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나를 보며 말했다. 그 말투에는 장난기보다는 묘한 확신이 배어 있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도시락 뚜껑을 덮던 손이 멈추고 공기가 잠시 정지한 듯 했다. 하지만 딸은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깊게 관찰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딸의 표정은 더 또렷해졌다. 마치 모든 조각을 다 맞춘 사람처럼. 있지 엄마. 누군가 생긴 건 아니지? 말끝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입안이 바싹 말라 단어 하나 꺼내는 것도 어려웠다. 그저 눈을 피하고 손에 힘을 주고 숨을 길게 내뱉었을 뿐이다. 딸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한 듯 했다. 하지만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저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식사로 돌아갔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그가 살짝 얹어 놓았던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다. 그 미묘한 감정은 숨기기 쉽지 않았다. 내가 표정을 바꾸었든 발걸음이 가벼워졌든 딸은 모두 알아챘을 것이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우리는 동네 근처 작은 산책길을 함께 걸었다. 해가 지기 전 노을빛이 산책로를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말없이 걸으며 발밑에 떨어진 낙엽 소리만이 조용히 이어졌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이 그의 뺨에 붉게 걸려 있었다. 이날따라 그는 조금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나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요즘 자꾸 떠오릅니다. 말은 짧았지만 담긴 감정은 길었다. 그 말이 내 심장에 닿는 순간 바람이 멈춘 것 같았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았다. 그는 덧붙였다. 마치 숨겨왔던 무엇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하지만 섣부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무리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당신과 걷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의 눈빛은 노을처럼 따뜻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답을 하지 않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차올랐기 때문이었다. 대신 아주 작은 미소가 저절로 흘러나왔고 그는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졌다. 딸이 느꼈던 그 변화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이미 깊게 자라고 있었다. 흔들리는 순간 드러나는 마음. 며칠째 잔잔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한 오후였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나뭇가지를 흔들어댔다. 마치 무언가 예고라도 하듯 공기 자체가 묵직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딸아이의 번호였다.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딸의 것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숨이 가쁜 목소리가 들렸다. 딸이 근처 공원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손이 떨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비는 틈새를 비집어 터져 내리기 시작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손을 꽉 쥐고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평소 씩씩했던 딸이지만 요즘 왠지 모르게 예민해져 있던 게 떠올랐다. 혹시 나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불안이 가슴을 찔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비에 잔뜩 젖은 누군가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바로 그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뛰어왔다. 새까만 머리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걱정으로 굳어진 그의 표정은 더 짙었다. 딸아이를 본 사람도 119에 연락한 사람도 그 사람이었다. 그는 다급히 말하려다 말문이 막힌 듯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제가 보게 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릿해졌다.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마웠다. 딸아이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발목을 심하게 삐고 충격으로 잠시 기절만 했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그 옆에서 묵묵히 나의 눈치를 살피며 앉아 있었다. 비는 병원 창문을 두드리며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형광등 아래서 그의 젖은 옷이 천천히 마르고 그의 손등에 맺힌 빗방울이 작은 빛을 반사했다. 그런 그를 보고 있자니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내 옆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딸아이가 괜찮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감추려던 감정이 조용히 선명해지고 있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참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호흡이 잠시 멈췄다. 뭔가 뜨겁고 아프고 서늘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런 순간을 원한 것도 기다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말은 선명한 선을 그어버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가까이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저 그동안 깊숙이 숨겨온 마음을 말이라는 형태로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을 뿐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딸의 깨어나는 작은 기척이 들려왔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도 함께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뒤에 서 있던 그의 시선이 조용히 그러나 아프도록 따뜻하게 나의 등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외부의 작은 사고가 우리 사이에 멈춰 있던 감정을 무너뜨리듯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 그리고 멈추지 못한 손길. 병실 밖 복도는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졌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며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마저도 고요하게 느껴질 만큼 내 마음은 아직까지 그의 말에 붙들려 있었다. 딸아이가 다시 잠든 후 나는 잠시 공기를 쐬겠다며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말없이 따라 걸어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병원 건물 뒤편의 작은 비가림 처마 아래로 자리를 옮겼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젖은 흙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까 했던 말. 그냥 걱정에 휩쓸려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젖은 코트에서 나는 차가운 공기와 눈빛 속에서 묻어나오는 따뜻함이 묘하게 대비되며 가슴을 더 흔들어 놓았다. 당신을 보면 무척 조심스럽고 또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의 고백은 내 마음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거칠지 않은 그러나 솔직하기에 더 위험한 목소리였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끝만 가늘게 떨렸다. 그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위에 내려왔다.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뿌리치지도 완전히 잡지도 못한 채 그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가 거의 사라지려는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어버렸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금방 멈추겠습니다. 그의 말은 멈추기 위한 말이 아니라 계속하기 위한 마지막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멈추지 말라는 뜻인지 적어도 지금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미였는지는 나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을 완전히 감싸며 조용히 힘을 주었다. 그리고 다른 손은 내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왔다. 턱선 가까이에서 멈추더니 부드럽게 내 뺨을 감쌌다. 그 순간 비에 젖은 그 손의 온기와 내 뜨겁게 달아오른 피부가 맞다. 숨이 막힐 만큼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그는 아주 가까이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둘 사이에 숨결이 섞여들고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대답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마치 마지막으로 나에게 선택권을 주듯 한순간 가만히 멈춰 있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함으로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단지 이마였는데도 몸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떨렸다. 이마에서 시작한 그의 온기가 천천히 비에 젖은 밤 공기 속에서 조용하고 깊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마가 다시 내 가까이 머무르는 동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손이 내 뺨을 조금 더 감싸고 우리의 거리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선이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까지. 그날 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는 이미 잦아들고 있었다. 그러나 복잡하게 흔들리던 내 마음은 아직도 빗물에 젖은 것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현관불을 켜자 그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왔다. 혼자 있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들렸다. 집 안은 잔잔했고 오래 비워둔 공간 특유의 냄새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말 대신 숨소리로 서로를 의식했다. 나는 테이블에 컵 2개를 올려놓으며 그와 마주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내 손끝, 내 어깨, 그리고 다시 내 눈으로 돌아왔다. 그 눈빛이 말보다 먼저 다가왔다. 아까 멈추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낮았고 그러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주변이 고요했다. 내 앞에 선 그는 손을 들어 내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만히 쓸어 넘겼다. 그 손길은 이전보다 확실히 더 적극적이었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이미 너무 앞서가 있었다. 그가 가까이 몸을 기울이자 우리의 이마가 먼저 닿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천히 확실하게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내려앉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내가 작게 숨을 들이쉬자 그 순간을 허락하는 의미로 들렸던 걸까.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싸고 다른 손이 내 허리 뒤로 천천히 감겨 우리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키스는 점점 깊어지고 억눌렀던 그 모든 감정들이 조용히 그러나 격정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의지하며 아주 오래도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어떤 말보다, 어떤 설명보다 더 솔직하고 더 분명한 방식으로. 아침이 되기 직전 창문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다. 그 옆에서 눈을 뜬 순간 하루 전까지의 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열기 대신 어떤 책임감과 결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항상 그랬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우리 사이에 새벽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어젯밤의 감정이 결코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는 듯 마음 한켠에서 잔잔한 확신이 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왔다는 것을. 같은 미래를 향해 걷는다는 것. 며칠 뒤 남자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 2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어젯밤 비가 그치고 나서 주웠다며 웃으며 말했다. 둘이 같이 사는 집이 되려면 뭔가를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것 아닌 물건일 텐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숨지 않는 사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그와 있는 시간은 늘 조용하고 편안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조용히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집 정리를 시작했다. 남편과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행복보다 불안과 상처의 기억이 더 많았던 공간. 거기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내 지난 시절의 그림자들이 남아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남편의 낡은 셔츠가 아직 걸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냄새, 그리고 그의 그림자까지 모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그 옷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박스에 담아냈다. 남편을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짐을 정리하는 내내 남자는 옆에서 묵묵히 테이프를 건네고 낡은 서랍을 대신 들어주고 무거운 이불을 챙겨주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함께라는 단어로 가득했다. 모든 짐이 정리된 뒤 집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현관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버티느라 견디느라 심지어 살아남느라 지쳤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의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나는 그의 집 문을 열었다. 그의 집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미 내 물건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두고 있었다. 욕실 한켠엔 여분의 칫솔이 준비되어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내가 즐겨 마시는 차가 놓여 있었다. 혹시 부담스럽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안심이 되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같이 살아봅시다. 그 손을 잡았을 때 안도와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것도 무언가 큰 선언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같은 집에서 시작하고 같은 집에서 끝내겠다는 것. 서로의 남은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머물겠다는 뜻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날 밤 새로 맞이한 집에서 첫 불을 켰다. 조용한 불빛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한 방향으로 길게 나란히 늘어섰다. 그 모습이 앞으로의 삶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다. 작고 사소한 행복들이 이 집에서 하나씩 쌓여갈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와 함께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 그와 함께하는 첫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또 따뜻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며 방 안을 금빛으로 채웠다. 눈을 뜨자 익숙하지 않은 천장의 무늬가 보였고 머리맡엔 그가 놓아둔 작은 물컵이 있었다. 어젯밤 그는 내가 잠든 후에 혹시 새벽에 목이 마를까 싶어서 물을 준비해뒀다고 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작은 행동이 가슴 깊은 곳을 포근하게 쓰다듬었다. 부엌으로 가니 그는 이미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커피 향이 따뜻하게 퍼지고 후라이팬 위에서는 계란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등은 오래전부터 내 곁에 있었던 사람처럼 익숙하고 편안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다. 말보다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많았고 그 소리마저 평온했다. 그는 나에게 이 집이 조금씩 당신 냄새로 채워지는 것 같소. 라며 작은 미소를 건넸다. 나는 대답 대신 따스한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다.
그날 아침 우리는 결혼식도 약속도 선언도 없이 함께 사는 삶을 조용히 시작했다. 첫 여행 잊고 살던 설렘.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그 안엔 오래된 버스 시간표가 적혀 있었다. 여기 당신이 예전에 좋아했다던 바닷가.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떻겠소? 나는 한동안 먼 곳을 여행하는 걸 잊고 살았다. 누구와 떠난다는 것 자체를 잊은 채 살아왔다. 그런 나에게 그는 함께 가자고 말해준 첫사람이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풍경이 흐르기 시작했다. 도심을 벗어나 들판에서 다시 바다가 있는 마을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잊고 있던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짙은 파도 소리가 먼저 반겼다. 광활한 수평선 위로 바람이 밀려오고 파도는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모래를 적셨다. 그는 바다를 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다시 웃으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조금은 분명해졌소. 나는 바다로 시선을 돌려 대답 대신 파도를 한참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머릿결이 흩날렸지만 그 바람이 이렇게 싫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등이 닿았다. 손이 스치는 순간 내 심장도 파도처럼 잔잔히 흔들렸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설렘은 바람이 아닌 그가 만든 것이었다. 서로를 지켜주는 나날들. 동거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서로의 버릇과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집 안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그는 밤에 조용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했다. 나는 집안일을 조금 서둘러 하는 편이었고 그는 천천히 묵직하게 하나씩 해가는 사람이었다. 리듬은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부딪히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 들었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앉는 모습을 보았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온 것인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 나는 말없이 그의 곁에 앉아 파스와 뜨거운 물수건을 준비해 조심스럽게 허리에 올려놓았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런 걸 당신 손으로 받아보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건의 온도가 식지 않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는 그 순간 조용히 내 손등을 감싸 쥐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의 손이 이상하리만큼 강한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작은 불편함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려 했다. 사랑이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생활 속에서 쌓여가는 것임을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몸이 먼저 말해오는 나이. 요 며칠 사이 그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창밖을 먼저 보며 날씨를 확인하던 그가 요즘은 창문으로 다가가기까지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나와 함께한다는 기대감에 집안을 정리하고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하느라 힘을 조금 썼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난간을 꽉 잡았다. 등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그의 몸은 평소보다 훨씬 뜨겁고 묵직했다. 괜찮소, 잠깐만. 그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지만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지지 못했다. 거실로 내려와 앉히자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참아온 사람처럼 등을 구부리고 깊은 한숨을 길게 뱉었다. 나는 말을 아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약봉지, 그가 며칠 전 병원 다녀왔다는 말,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져 갔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미뤄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살던 삶을 멈추기 싫어서, 아프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날 밤 그는 잠든 줄 알았지만 나는 그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다. 잠속에서도 안정되지 않는 그 호흡은 누군가의 걱정을 오래도록 외면해온 사람의 늙은 몸의 속삭임 같았다. 나는 그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다. 대신 침대맡에서 한참 동안
그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 손등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예전보다 한층 더 가벼웠다. 마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릴 것 같은 계절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나뭇잎처럼.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소중하고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의 병세가 조금 가라앉은 다음 날 나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조심스레 따라붙었다. 그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속에 숨은 흔들림을 나는 이제 너무 잘 알아볼 수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따르려 할 때면 내가 먼저 컵을 가져다 주었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면 팔을 받쳐주며 몸을 세워주었다. 그는 처음엔 어색한 듯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손을 내밀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아 일어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내 손을 감싸는 힘은 조금 약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더 깊어져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바람이 몸을 지나가는 듯 숨을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사람이.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수건을 얹어 주었다. 그의 어깨뼈가 손끝에 느껴질 만큼 뼈대가 도드라져 있었지만 그 안엔 아직 꺼지지 않은 온기가 깊숙이 남아 있었다. 잠들기 전 그는 내 손을 천천히 끌어 자기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가슴 아래에서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뛰는 고른 박동이 전해졌다. 당신이 와준 뒤로 그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속삭였다. 난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보지 않아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가슴으로 대답하는 마음으로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쓸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은 늙은 손의 부드러운 온기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듯 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과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은 조심스럽지만 깊숙이 다가오는 체온이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기대었다. 그의 숨결이 천천히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다. 그 따뜻함이 오래 잊고 지낸 안전함과 평온을 다시 데려오는 듯했다. 그 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사랑을 지켜내겠다고. 어떤 상처도 어떤 위험도 이 사람을 내 곁에서 빼앗아가게 두지 않겠다고. 그의 가슴이 내 귀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뛰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내 남은 삶을 어디로 향해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다. 밤 공기가 깊어갈 무렵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끝 하나에도 오래 눌러 담긴 그리움이 전해져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손등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체온이 닿는 지점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움이 퍼져나갔다. 그는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그동안의 외로움을 덮어줄 만큼 깊고 단단했다. 내 얼굴이 그의 가슴에 닿자 고른 숨결과 함께 조용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랑이 조금씩 흘러넘치는 것 같은 떨림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했다. 막 닿을 듯 닿지 않은 거리. 숨결이 얽히는 순간 그가 먼저 입술로 내 이마를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그 짧은 다음만으로도 온몸이 뜨거운 파문처럼 일렁였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소.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그의 턱을 감싸며 속삭였다. 이젠 놓지 않을게요. 어느 순간도.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날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품고 오래된 상처와 불안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몸보다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행복해 보인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다. 딸은 남자를 바라보고 조금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아저씨라고 안 부를게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너희 엄마를 지킬 만큼 너도 지킬 거다. 딸은 눈가가 붉어졌지만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먼저 잡았다. 그 순간 우리 셋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부서져 내렸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 새로운 온기, 새로운 미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실버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보여주세요. 매일매일 재미있는 일상의 이야기. 나와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